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이고요. 자, 저희 독서 모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반인우님 진행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독서줌 때마다 보는 이멤버, 리멤버네요. 아, 이번에 그 인생 투자라는 책이 그 우성님이 이번에 새로 이제 발간한 신작인데, 지난번에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이 조금 편하게 이제 읽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성님의 그 책을 살짝 이렇게 신간이라서 수르륵 넘겨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는 문장이 꽉 있어가지고 아,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와닿았듯이 각자 와닿았던 문장 그리고 느낀 점을 한마디씩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밍크 고래님부터 돌풍, 시간부자, 또 보미아님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거든요. 순서대로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밍크 고래님 먼저 부탁드려요. 적당하니 좋네요. 이 책을 그때 이제 그 바니님이 선정해 주시고 바로 사서 읽고 그래서 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지금 읽은 지. 거의 이제 뭐 그 이게 또 잘 읽혀서 그걸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뭐 와닿는 다 내 이야기 같아서 다 이렇게 그거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보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요즘에는 지금 너무 이게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도 좀 해봤는데 이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내가 이것도 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경매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식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뭔가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없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뭐 성공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중에 뭔가를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 하나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셋째 요번에 이제 셋째가 수능을 치고 과를 선택해 가지고 원서를 쓰고 이러는데 갑자기 원서 쓰기 전 그 주에 갑자기 자기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안 한 간호학과를 간다고 해서 제가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내가 지금 이제 거의 나이 50에도 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은 그 20살 아이가 무슨 선택과 집중이 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는 일생을 갖다가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이렇게 실망하고 뭔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도 읽고 그런데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난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좀 약간 좀 우울감에 좀 빠지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난 부동산도 해봤고 경매도 해봤고 주식도 해봤고 그래서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냥 생각 딱 스위치만 전향하면 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 이거 여기 잠깐만요.
아침에 그리고 여기 손해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이렇게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주식을 한 게 거의 한 2013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한 10년 됐네요. 그 10년 전에 제일 처음으로 산 주식이 SK 하이닉스였어요. SK 하이닉스를 제일 처음 샀는데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하이닉스였어요. 그냥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에 하이닉스를 이제 반도체 만드는 회사였는데 하이닉스를 이제 산 거죠. SK여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주식을 사고 나서 SK 하이닉스로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23,000원, 25,000원일 때, 한 주에 25,000원일 때 SK 하이닉스를 그때 샀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거의 한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그때 그 이제 한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주담대가 그때 있어갖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갚을까? 아니면 주식을 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팔았는데 10만 조금 넘어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제가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면 그냥 그 돈 그대로 없어졌을 텐데 그거를 이제 그때 천주를 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다고 그 천주를 제가 다 끝까지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조금 조금씩 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손턴 거는 지금 올해 제가 이제 그걸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 팔게 됐는데 그때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게 쭉 계속 우상향했던 게 아니고 25,000원에 샀다가 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25,000원으로 왔다가 완전 막 할 때도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 있었고 그때는 제가 보고 있었던 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그게 5만 원까지 갔는데 25,000원까지 떨어진 그걸 막 보고 있으니까 왠지 5만 원에 된 주식이 25,000원이니까 반토막 난 듯한 그런 막 느낌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다 견디면서 그냥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IMF 아니 우리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쭉 보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봤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사지 않았다면 아마 그 과정을 지켜보진 않았을 건데 이제 내가 주식을 사고 있었으니까 이제 봤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상장을 하고 오르다가 싹 떨어져가지고 35,000원이 됐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때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이 괜찮을 것 같은데 35,000원이면 좀 많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생각을 해갖고 그때 되게 주식 시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그 주식의 35,000원의 가격이 되게 떨어졌다고 이제 생각 계속 앞에 조금 지켜봤고 그리고 제가 그 두산 로보틱스를 그걸 할 때 상장할 때 이제 그거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받고 바로 팔고 그거 이제 그 주식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그날 주식이 너무너무 안 좋고 엄청 막 그 뉴스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제가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35,000원에 샀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번 주에 9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하이닉스는 되게 10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로보틱스도 이제 를 보니까 거의 35,000원에서 9만 원까지 갔는데 저는 솔직히 그 중간에 다 팔았어요. 한 8만 원 정도 됐을 때 다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지켜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이제 이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싸고 뭐든지 쌀 때 사야지 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쌀 때 손이 절대로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저의 사례도 보면서 제가 주식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와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들 이제 좀 다 이런 책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네요. 네, 잘 저, 들었고요. 돌콩님. 돌콩님하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써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보미안님, 그 다음에 어메이징 써님까지 하고, 제 순서를 들어올게요. 네, 돌콩님. 네. 저도 좀 책이 잘 읽히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뭐, 여기 보면 뭐, 투자 마인드, 자녀 교육, 뭐, 주식, 부동산, 이제 삶의 전체를 아우러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거는 75페이지에 인생은 주어진 환경보다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되게 니체의 조언으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 뒤에 보면 마스시타 회장이 이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거를 이제 뭐 가난하게 태어났고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퇴를 하고 이제 이런 불행한 누가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하 나는 정말 불행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불행 속에서도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점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정말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고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퇴를 하지도 않았고 이런 전데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 좋은 조건을 가진 거에 감사하면서 이제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민쿠그린처럼 또 용기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두려워하면 감내를 할 그런 용기가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뭘 할까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용기가 없지, 이제 좀 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글을 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전데요. 저도 이 책을 좀 일찍 읽었긴 했는데,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투자에 실패한 당신을 용서하라라는 부분에 보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당신은 인간이기에 실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 용서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야 편안한 마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내일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근데 투자에 아직까지 크게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뭐 크게 해본 게 없어서 실패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밍크 고래님의 말씀 하신 거에 저는 반대로 갔거든요, 사실. 밍크 고래님은 주담대를 갚을까, 주식에 투자를 할까, 이제 하시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볼까 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든 해보려고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아직 그게 사실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중간한 지식과 이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당장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뭘 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이자율도 높으니 일단은 그러면 무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나는 신랑과 의논을 해서 무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지금 빚을 거진 갚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내년 한 2년 정도를 이제 뭐 빡세게 한번 종잣돈을 모아보자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거긴 한데 사실 이자율이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대출 이자율이. 그러면 내가 어줍잖게 투자해서 내가 이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그 빚을 없애는 게 나에게는 그게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지금도 사실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내 수중에 돈이 어쨌든 빚을 갚으면서 이게 빚을 갚는 거긴 하지만 수중에 있던 돈이 없어지니까 아, 좀 불안한 마음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이게 어찌 보면 저에겐 실패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인생은 기니까 제가 뭐 일단 잠깐 끝나고 할 게 아니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해보기로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그 투자의 승패는 생각 기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연계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 기계는 도대체 어떤 걸까?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주식은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주식은 어, 생각조차 않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드는 생각은 조금 이걸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근데 뭐 종목을 정해서 하는 거는 사실 내가 그거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제 우량주나 아니면 뭐 지수 이제 S&P 500을 따라가는 거를 하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 꾸준히 크게 큰 수익은 안 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은 되니까 그럼 이런 걸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가진 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 여기서는 이제 생각 기계를 고치는 두 가지 방법이 시행착오와 독서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독서는 사실 어쨌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시행착오인데 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좀 짧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하면서 뭐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아, 네. 저도 이 책을, 이 우성님 책은 뭐 다들 아시니까 많이 그 앞에 전작들 많아서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기대하고 봤는데 사실 저는 부의 인문학이 워낙 그 크게 다가와서 이 책이 그 부의 인문학보다는 네, 그좀 임팩트가 작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거기 진짜 다 담겨 있어요. 보면 뭐 육아도 있고 인생도 있고 철학자도 들어있고 예, 그 중에 저는 308페이지에 수학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 이었나?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고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차이잖아요. 예. 또 이 책이 말하는 부분도 그 투자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대중을 알아야 또 대중이 선택하는 거에 피해서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알아야 되고, 타인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분도 알아야 되고, 전체를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로 딱 이렇게 차 한 대를 쓰고 앞을 달리는 말같이 멀리 보질 했어요.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도 이제 저희 삼촌한테 들은 얘기인데, 눈을 이렇게 좀 시선을 좀 옆으로 좀 두라고, 앞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주변도 좀 살피고, 이렇게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각도가 다 생기는데, 계속 이제 앞만 이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매달려서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점으로 보이면 바로 앞에 있으면 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나면 그 문제의 크기도 보이고 뭐 비켜갈 수 있는 방향 아니 길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전 딱 그 앞에서 계속 이걸 어떡하지 하고 정정거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네 직접 보면서 했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전체를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하는데 저는 늘 나무 앞에서 이 나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관망하는 눈, 관점을 돌리는 눈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여기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시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기계 이것도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구성하려면 이제 책과 뭐 실패 얘기했는데 시행착오 저한테 있어서도 이 비율 두 개 따지면 아마 9대 1쯤일 거예요. 책으로 이제 다른 사람 해놓은 것만 이제 딱 이렇게 골라서 하고 실패 안 하려고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행동력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시간 부자님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임크고님처럼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가 그 공장을 전부 다 자율화로 바꾸고 셀로 바꾸고 뭐 생산 방식을 다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문장 이렇게 딱 한 단락에 로봇이라는 게 단어가 4번 나와 있었어요. 현대차라는 그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ETF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다 담아놓은 ETF를 샀는데 이제 그게 정말로 이번 주가 정말 그게 맞았잖아요. 네, 그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그냥 흐름에 있는 이제 그런 ETF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돈은 그러니까 이자율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금리를 했을 때, 갚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5%고, 그러면 이 5%보다 내가 최소한 2% 정도의 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갚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최소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이제 선뜻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룬 건 없는데, 네, 이 얘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네, 책 보면서 이제 자기 성찰 시간, 그래서 생각 기계를 좀 더 많이 이제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보다 이제 여기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이 아니었고, 뭐였지? 상대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나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저는 또 어느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와서 책을 읽고 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요즘 느낀 거 얘기할게요. 내가 그동안 있으면서 저는 처음에 자유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이 좀 그랬기 때문에 되게 조급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새벽 기상을 하고 책을 읽고 뭘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획을 해서 처음에 자격했을 때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 완전히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거 뭐지? 나 정말 이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하고 막 따라갔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보고 나를 보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제가 편안해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였는데 결과물이 보인 것만 성공이라 생각을 하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던 아침에 일어나 책을 몇 쪽을 읽고
것도 남들보다 뭐 하나를 한 것도 성공의 한 발자국인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에게 칭찬을 안 해주고 자꾸 다그치기만 했던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요즘 마음을 내려놓고 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책을 우리가 그 1년 전에부터 읽으면서 그랬을 때 나에게 왔던 강박이 이제는 그 읽었을 때는 모르고 나는 이거를 하는데 왜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런 거야 막 이랬던 것들이 지금 쌓였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것이 나한테 조금이 거름이 돼서 조금씩 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보여주는 거에 성공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그냥 꾸준히 책 한 쪽이라도 읽고 가면 이건 나는 성공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느껴서 요즘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역캠을 안 했던 것도 내가 자꾸 무엇에 딱 틀에 갇혀서 자꾸 그거에 막 쳇바퀴 돌듯 내 생각 없이 막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약간 뭐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느끼는 것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같이 옆에 있으면 너무 더 가는데 용기가 있고 생기고 또 내가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열심히 주말에밖에 못 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러 올게요. 너무 오늘 좋은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네, 썰님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저도 그 아까 시간부장님이랑 똑같은 챕터에서 꽂혔어요. 아까 이거 말씀하셨죠. 투자에 실패한 당신을 용서하라 그 챕터. 저도 이게 너무 와닿았는데 왜냐면 저는 밍크 코르님과 반대로 부동산은 그전에 이렇게 막 사고 팔고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제가 작년부터 처음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딱히 할 게 없고, 뭐, 팔 것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돈을 뭔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게 이제 세팅이 돼서 그런지 뭔가 투자하지 않는 거에 이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찾아보니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사람들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투자의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종목은 비슷하네요. 근데 시기가 너무 달랐던 것이 저와 차이점인데 그게 제가 조금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수익을 막 보다가 그래 주식으로 가야겠다 이걸 파야지 막 이게 자존감이 이렇게 높았다가 꼭 꼬꾸라지는 바람에 되게 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투자에 실패한 당신 용서하라 이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주식 얼마나 했다고, 그래,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말이구나. 뭐, 부동산도 10년 해서 이제는 조금 알만한 것처럼 투자도 3년, 5년 조금 꾸준히 해보자. 내가 1년 갖고 이거를 벌어서 내 분양권에 투자하고 이거를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산다. 이런 그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제가 자역캠에서 이제 적은 것처럼.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조바심도 났고 너무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이렇게 침착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가 저에게는 너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써니님처럼 조금 이제 힘든 시기인데, 그 심적으로도 좀 힘들지만 저는 이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 그 달에.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유 없이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좀 힘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자주 가는 병원은 아닌데 갔더니 선생님이 왜 작년에도 이때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때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초에 했던 일들을 쭉 가다가 연말 직전에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또 회사에서도 그런 이제 연말이 되면 좀 바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몸이 항상 아팠던 거예요. 저는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면 이게 좀 몸이 안 좋거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몸에도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내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다. 좀 편하게 평생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이우성님의 그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 주식도 있고, 인생 사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부러웠던 거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파이어가 됐다는 그 부분이 너무 좋고, 그 아이들이랑 뭐 여행 가고, 해외에서 살고, 저도 항상 그런 로망이 있긴 한데, 언젠가는 이렇게 꾸준히 10년, 20년 투자하면 이런 책을 한번 써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뚜렷한 그런 결과물이 없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로 책, 저희 이거 사진 찍고. 책 있으면 들어주시고 없으시면 V 해주세요. 사진 한번 찍읍시다요. 찍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호 외치고, 구호는 바리니님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였지? 농담이에요. 자, 준비하시고. 에너지 버스 24번 출발! 좋은 주말 보내세요.